자세한 강좌에 대한 소개는 강좌 소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바로 1강 첫 시간 공부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형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보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어순에 의해서 문장의 구조가 결정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 은는이가 뭐 을를 뭐 이런 어떤 토시를 이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뭐 그냥 막 순서 바꿔도 다 돼요. 그죠? 다. 뭐냐면 를, 뭐 는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I love you 이렇게만 해야 되잖아요. 순서, 어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어떤 식으로 순서를 배열하느냐 이것이 문장의 의미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단어의 순서를 배열하는 그 방법, 즉 문장을 배열하는 이 문장을 만드는 단어를 배열하는 이 패턴이 총 5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5가지. 그래서 형식, 바로 문장 어떤 패턴, 문장 구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영어에는 이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가 어떤 문장, 어떤 패턴이 5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공교롭게도 숫자를 이용해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6형식은 없죠? 네, 5형식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1형식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1형식, 가장 간단한 문장 구조죠. 가장 간단한 거. 주어와 동사가 있는 구조를 우리가 영문법에서 1형식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간단한 문장 이제 구조라는 건데 뭐 주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주어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정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어는 우리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즉 동사에 의해서 문장의 구조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동사의 종류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를 쓰면 이런 형식으로 써야 되고, 즉 이런 문장 구조를 써야 되고, 저런 동사를 쓰면 저런 문장 구조, 즉 저런 형식으로 써야 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주어가 뭐 선생님이며 문장을 이렇게 쓰고 주어가 학생이야 막 그러면 또 문장이 달라지고 이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한 거 아니고 동사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어는 동사의 공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동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라서 많은 영문법 책에서 형식 또는 동사의 종류 다 같은 말이에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의 형식이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럼 1형식 1이니까 문장 구조 중에 가장 간단한 거 뭐 주어는 뭐 솔직히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가 어쨌다 해야 될 테니까 주어는 있어야겠지, 그지? 물론 생략할 수도 있지만 동사가 제일 중요해. 동사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런 것을 가장 간단하게 1형식이라고 한 거예요. 숫자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5형식이라고 하는 이 패턴, 이 개념 중에서 1형식. 자, 우리는요, 쌩 같다. 자, 쌩 같다. 노래했다. 그지? sing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노래했다. 끝. 우리가 노래했다. 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 구조 1형식이야. 자, 그러면 그 뒤에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달렸는데 걔네들은 뭐야? happily. happy면은 노래를 했어? 행복하게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노래를 한다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준 거예요. 부사. 자, 우리가 형식은 기본 골격이야. 그래서 기본 골격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고 부연하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취입니다. 개취. 뭐 개취라고 보기 조금 그렇지만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연 설명, 즉 부사 표현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나는 좀 담백하게 하고 싶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빼. 하면 빼도 상관이 없어요. 즉 문장 구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넣으면 내용이 풍부해지고 빼면 담백해지고 이런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부연 설명하는 단어인 건데 이런 부사, 즉 수식어죠. 수식어는 있으나 없으나 개취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노래를 했는데 행복하게 노래를 했다. 이건 수식어니까 문장 구조, 즉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여전히 일형식이야. 함께 노래했다. 노래를 했는데 또 어떻게 했어? 함께 했대. 또 수식하는 거죠. 또. 어디서 했어? 홀에서 했어.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행복하게 노래를 했고 어떻게? 또 함께 했고 또 어디서? 홀에서 했고 이렇게 방법이라든가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수식어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좀 문장이 풍부한 것일 뿐 여전히 일형식이죠. 자, 나에게는 주어. 자, 우리는 주어, 즉 주체가 되는 단어, 문장의 주체가 되는 단어를 주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ubject. 그래서 S자로 표현하죠. 달린다, 동사, verb. 동사는 verb. 그래서 V로 씁니다. 자, 내 개가 달려. 누가 어쨌다고? 내 개가 달린다고. 끝. 주어와 동사만을 갖춘 일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어떻게 달려? 빠르게 달려. 빠르게 빠른데 얼마나 빨라? very very 빠르게. 그러면 빠르게는 동사에 대한 수식 표현이고요. 이 very very는 빠른데 그 정도가 얼마냐 하냐 말이야. 매우 빠르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이 very는 fast라고 하는 부사를 수식하는 또 다른 부사입니다. 자, 우리가 3강에 가서 그때 가서 아마 3강이죠? 3강에서 품사랑 문장 성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건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 품사, 팔품사 있잖아요. 자, 그거랑 문장 성분 요거를 비교 구분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형식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얘도 부사고 부사. 결국 수식 표현들. 내 개는 달린다. 매우 빠르게. 결국 주어와 동사만을 갖춘 가장 단순한 문장 구조 1형식이에요. 자, 그럼 너무 쉽다. 자, 2형식으로 가죠. 자, 두 번째로 존재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니까 이제 1형식보다 뭔가가 하나 더 추가돼서 조금 더 복잡해진 그런 거겠죠. 자, 주어 있고 동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어라고 하는 녀석을 써줍니다. 자, 보어, complement. 그래서 C라고 하는데 자,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해주는 단어를 보어라 불러요. 자, 보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름부터가 보충해줘, 보죠, 시시껍질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없으면 틀려. 아까 전에 말했던 수식어에 해당하는 부사, 부연 설명해주는 말, happily, together 이런 말들, 이런 부사 표현은 있으나 없으나 문장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부수적인 것들. 그런데 보어는 보충해주는 거 보조 이러니까 왠지 얘도 똑같이 부사처럼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 아니에요. 보어는 없으면 틀리는 녀석을 보어라고 합니다. 즉 보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즉 1형식만으로는 지금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하거나 문법성이 틀리거나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때 쓰는 단어가 보어예요. 즉 없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너무 추상적이죠. 쉽게 말하면 이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은 보어입니다. 우리가 국어에서도 이다 아니다 뒤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한국말은 앞이죠, 그죠? 이다 아니다와 더불어 나오는 말이 보다 이러지 않습니까? 케이트는 입니다. 이다. 자, 이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 우리가 이다가 비동사가 사실 이다란 뜻 말고 어디에 있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녀석 말고 이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 이런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만 썼어. Kate is. 누구는 입니다. 뭔데? 뭔데 말을 해. 제 취미는 입니다. 나는 입니다.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개취에 의해서 내용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야. 말을 안 한 거야. 그지? 뭐래? 아니면은 계속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겠죠. 이렇게 말이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즉
뒤에 뭐뭐입니다에 해당하는 이 뭐뭐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문장이 완성이 돼. 그렇지 않고서는 문법성이 틀리는 문장이 되는 거. 이럴 때 여기에 뭐뭐에 해당하는 말, 즉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문법성이 틀리거나 의미가 불충분할 때, 그럴 때 쓰는 보충해주는 말, 바로 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 강사를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여러분 연구하시고,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보어라고 하는 거 꼭 써야 되는 뭐 그런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케이트는 좋은 여배우입니다. 뭐뭐입니다. 좋은 여배우입니다. 여배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럴 때 요런 거 바로 이 형식이에요. 아시겠죠? 이다, 이 형식.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 갑니다. 자, 우리가 이 형식의 대표적으로 이다 비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감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나왔죠. 이 오감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영어의 문장의 구조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류의 동사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고 저런 류의 동사는 저딴 식으로 쓰더라. 그래서 요런 류 저런 류에 대한 동사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 뭐 오감동사, 무슨 동사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문장의 구조가 그 놈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더 카테고리화 시켜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용어를 정하는 거거든요. 오감동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5개입니다. 5개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오감동사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감각동사라고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감각동사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각인 감각인데 5개니까 딱 외우기 좋게, 이게 딱 5개, 요게 오감동사 딱 5개밖에 없어요. 딱 5개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좋아서 저는 오감동사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는데, 자, 이 오감동사라고 하는 녀석들의 특징은 뒤에 형용사 보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어 자리. 즉, 이 보어는 없으면 안 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말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마치 부사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무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찝찝하게 옵니다. 찝찝해. 찝찝하니까 시험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틀리거든. 부사 쓰면 안 돼요.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자, 무슨 소린고 하니? 그는 보여요. 자, 우리가 look은 보이다죠? look at 쓰면 쳐다보다이지만 look만 쓰면 보이다입니다. 자, 어째 보이는가? 뭐뭐해 보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look 자체는 그냥 보이다라고 하지 말시고 뭐뭐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해 보이다. 뭐뭐해 보이는데 그 뭐뭐에 해당하는 말을 안 쓰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막 한국어에 막 맞추려고 그래. 왜 한국어는 되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막 나한테 막 따지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왜요? 막 한국어는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뭐 혼나 막. 한국어랑 영어랑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르니까. 이 다른 점에 특히 우리가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해야 돼. 같은 점은 같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다가 한국어랑 많이 다르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특히 기억을 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주면 영어를 공부하는 게 더 쉽겠죠. look은 뭐뭐 해보이다라는 뜻이라고 원래는. 자, 그러면 뭐 해보이는데? handsome, 잘생겨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잘생기게 보인다. 잘생기게, 뭐뭐하게, 하게로 해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보통 하게라고 한다면은 부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그럼 다음째. 음악이 sounds, 들려요. 자, 들리다. 뭐뭐 하게 들리다. great, 멋지게 들리다. 대단한이라는 great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이 뭐뭐하게 들리다. 뭐뭐하게 들리다. 하게? 그러면은 하게니까 위대하게 들리다. 대단하게 들린다. 그러면은 대단하게니까 greatly 말이야. 이렇게 부사를 딱 쓰는 거야. greatly. 틀리지. 안 돼. greatly 틀립니다. 틀리.
틀려. 안 돼. 부사 쓰면 절대로 안 돼요. 형용사 써야 해요. great 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한국말과 견주어서 비교해 본다면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어는 영어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형용사 보어를 써주고요. 자, 그 과일이 smells, 냄새가 나요. 이것도 뭐뭐하게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sweet, 달콤하게 냄새가 나. 냄새 맡아보니까 달콤하게, sweetly, 툴리지, 안 되지. 그지? 안 됩니다. 그 음식은 taste, 맛이 나요. 어떻게 맛이 나요? delicious,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써요. 맛있게 냄새가 난다. deliciously, 솔리지, 안 돼. 자, 이 셔츠는 feels, 느껴져. 그런데 부드러운 상태로 느껴져. 셔츠 딱 만져보니까 부들부들해. 아, 셔츠가 부드럽게 느껴져. 부드러운 상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로 부드럽게, softly. 오, 그렇지? fully. 안 돼. 그래서 모두 형용사 보호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감 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쓴다. 사실 요즘 교과서 개정되면서 계속 매번 개정될 때마다 이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지양하고 잘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오감 동사는 그냥 뭐 이 형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면 뒤에 형용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었던 오감 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오감 동사는 뒤에 뭐 쓰라고요? 형. 오감 형. 오감 형. 틀리는 틀리. 꼭 기억해 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 형식이라는 어떤 이 형식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감 동사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5가지 한번 볼까요? look, 보는 거잖아요. 시각이죠. 들리는 거죠. 청. smell, 냄새 납니다. 후각. 미각이죠. 만나는 거. 느껴지는 거. 모두 5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에 대한 거, 딱 5가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감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이 형식 구조로 써야 한다. 즉,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형식 패턴에서 나오는 동사, 바로 상태 변화 동사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뭐뭐하게 변화하다라는 내용을 지닌 동사예요. 자, he became, 그는 되었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만으로 뜻이 됩니까? 그는 됐어. 우리나라 말로 됐다, 됐네. 그거 말고, 그거는 다른 의미고, 그는 뭐뭐가 되었다, 뭐뭐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는 되었어. 그는 되었어. 뭔데? 에 해당하는 말이 필요하죠. 바로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형용사를 써서, 우리가 보어에는요 기본적으로 명사가 올 수 있고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어 자리에는 부사 절대 불가. 요거. 왜냐면 계속 선생님이 그랬잖아. 뭐 틀리지, 그레이틀리 막 계속 그랬지. 그레이틀리 다 부사죠.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래야 올 수 없어요. 근데 한국말은 이 보어를 부사처럼 해석하는 어떤 언어 패턴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린다라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보어에는 원래 기본 명사와 형용사만 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가 온 거죠. wise, 현명한. 그래서 현명한 상태가 되었다. 그는 현명해졌다라는 거고요. grew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grow, 자라다. 즉, 뭐뭐하게 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녀는 늙었어요. She grew old. 이렇게 되겠죠? 올들리 하지 않겠죠? The leaves, 이파리들. leaf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의 이파리들이 turned, 돌았다. turn은 돌다라는 뜻도 있지만 변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become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하게 변했느냐? red, 빨갛고 노랗게 변하였습니다. 그럼 빨갛고 노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어
주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하게 변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형식 살펴봤어요.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뭐 말을 제대로 안 한 거라든가 아니면 문법성이 틀려. 뒤에 보어가 꼭 있어야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동사들. 주로 이다라는 동사. 이다, 이 형식이죠? 이다라는 비동사. 오가명, 상태 변화 동사. 이렇게 총 3가지 정도의 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 비동사랑 오가명,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동사는 이 형식.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형식에 대한 기본 개괄적인 개념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있고 보어를 써야 하는 뭐 요런 패턴, 요런 문장 구조가 있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3형식 살펴볼게요. 자, 3형식은 일단은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오는 경우를 요런 구조를 우리는 3형식 그럽니다. 자, 목적어 object. 그래서 O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을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그렇지만 을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을로 해석되는 게 목적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동사의 이제 대상, 동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사실상 좀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것의 그 대상은 너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목적어입니다.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해. 그러면 study의 대상이 누구예요? study의 대상이 영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study의 대상. 그래서 English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을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을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 사형식에 나오거든요. 자, 그건 바로 연이어서 하기로 하고, 자, 일단 그러면 Will you marry me? 어때요? 결혼하다란 동사죠. 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하니까 뭐 with와 같은 전치사를 쓸 것 같지만 영어에서 marry는 대표적인 타동사, 즉 목적어를 가져오는 동사, 요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즉 3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상으로 marry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한국말 해석은 나와 결혼할래? 이지만 나를 대상으로 marry를 한다. 그래서 목적격 미가 달랑 오는 거지 전치사와 함께 더불어서 쓰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나랑 결혼할래? 뭐 이런 결혼할래 이런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막 문법도 틀리고 막 이렇게 틀리게 말해가지고서 결혼해 주겠나? 그지? Will you marry with me? 이러면 어때요? 허허, 그 문법도 틀려가지고선 안 되죠. Will you marry me? 라고 해야 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100번 생각해 봤는데도 100번 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라는 확실히 들면 결혼을 해. 알았지? 결혼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00번 생각해 봐도 100번 결혼하고 싶어. 100번 생각해 봐도 계속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러면 결혼해. 자,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그죠? 우리나라는 결혼은 너무 엉겁결에 막 성급하게 하고 이혼을 너무 신중하게 하는 뭔가 결혼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데 거의 그죠?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가 found 발견했어요. find의 과거형이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 발견하다의 대상이 되는 말, 땅을 발견한 거죠. 나는 즐긴다 그래. 무엇을 즐기는가? 목적어. 그 즐기는 대상이 뭐냐면 studying, 공부하기를 즐긴다. 동명사죠. 자, 이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건데
그러나 여전히 내부의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나름의 목적어를 가져와서 어구를 성립을 시킬 수가 있는 특징이 있죠. 영어를 공부하는 거. 공부하긴 하는데 또 게이트랑 공부하는 거라고 하면서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목적어나 부연 설명을 가져와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를 케이트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뭘 즐겨? 영어를 케이트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고. 그러면 즐긴다의 대상이 바로 목적어 부분이 이렇게 동명사 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동명사 구 다 나올 겁니다. 자, 물론 그중에 핵심 목적어는 요 동명사가 되고요. 자, 그는 원해. 무엇을 원하느냐? 투부정사 나왔네요. 투 뒤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고, 비동사가 보어를 가져온 거죠. 이다라는 것, 되다라는 것은 보어, 뭐뭐가 된다, 뭐뭐가 이다 라고 해서 보어가 와야 하니까 어쨌든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보어가 왔네요. 뮤지션이 된다, 뮤지션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투부정사 구 부분이 목적어, 동사의 대상이 됩니다. 자, 동명사나 투부정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챕터 지나가면서 또 앞으로 나올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형식, 전반적인 영어의 문장의 구조를 개괄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삼형식은 대단히 간단해요. 동사 있고 목적어. 주로 을을로 해석되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사형식으로 갑니다. 자,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가 있어. 자, 그런데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 두 개예요. 자, 대상이 된다는 것이 참 애매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표현을 하죠. 주로 해석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이 되어지고,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보통 이미 삼형식에서부터 보았던 을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을을 직접적인 목적어. 그런데 간접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돼서 목적어이기는 한데, 그냥 딱 봤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 을로 이렇게 목적어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녀석이거든요. 주로 에게로 해석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순에 의해서 이 사형식은 주어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대상이 되는 말이 두 개가 연거푸 나오는데, 즉 목적어가 연거푸 두 개 나오는데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에게, 을르. 에게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순서예요. 이건 무조건. 그러면 간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이에요. 간직, 간직. 알았지? 간직, 간직이야.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보죠. 먼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give, 준다. 과거형으로 gave로 썼는데, 나를, 장미를 하면서 대상이 되는 말이 두 개 나온 겁니다. 결국 이 give라고 하는 동사는 대상을 두 개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무언가를 주기는 주근데 누구에게 주는가. 그래서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그 대상, 사람 주는 대상, 그 대상하고 주는 물건, 그 대상하고 결국 대상이 두 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이 두 개가 되는 것인데 동사의 대상은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기 때문에 요 둘 구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어지는 그 물건, 을을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 목적어인 거고, 그 대상, 주는 대상, 에게에 해당하는 말은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아니, 에게로 해석되는 거는 목적어 아닌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거 보세요. me, 목적격이죠? 목적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에게로 해석이 되니까 목적어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목적어 맞습니다. 목적격을 쓰잖아요. 거기에 my를 쓰나요? I를 쓰나요? 아니죠. 주격이나 소유격 그런 거 오지 않아요. 목적격이 옵니다.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에 의해서 간직인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을 만약에 he gave a rose me 라고 썼어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딱 써놓으면은 많은 친구들이 문장 구조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장미 있고 미가 있으니까 나에게 장미를 줬나 이렇게 아니야. 틀리지. 이거 뭐요? 장미에게 나를 줬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물론 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 장미에게 나를 준다.
뭐 시적이지도 않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에 거 볼까요? 박씨, 미스터 팍이 showed, 보여줬어요. 자, show도 역시 대상이 두 개 오는 동사죠. 우리를, 사진들을, 에게를, 우리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 문장, 이렇게 쓰는 것을 사형식 문장이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상이 결국 두 개가 오는 것은 어떤 그 물건, 직접 주는 대상, 물건, 그 다음에 그 사람 대상, 사람, 에게와 을을이 존재한다라는 거, 대상이 두 개라는 건 결국 대상이 두 개 있는 동사의 특징들은 뭔가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내용이 들어가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에 의해서 요 사형식 동사는 수여동사라고 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수여한다라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준다. 그래서 어떤 수여의 의미. 그런데 단순하게 주고받고의 의미가 아니라 주고 오고 가는 물건의 어떤 것만이 아니라 동사를 해주는 거, 어떤 동작을 해주는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그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말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 밑에 문장 먼저 볼게요. 자, 그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장미를. 에게 나와주고 을을 나왔어요. 바로 사형식 문장이죠. 자, 그런데 그는 주었다. 장미를. 누구에게? 나에게라고 하면서 이 에게라는 말을 문장의 형식 속에 녹아들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첨가하고 싶다. 그러면 전치사. 어떤 누구에게 주는지 그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한 전치사를 쓰고 미를 써서 붙여준 거예요. 즉, 이렇게 문장을 쓰면 to me를 없어도 그냥 문장은 괜찮아. 그냥 삼형식 구조로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to me라고 하는 부분을 진하게 쓰기 위해서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는데 뭘 줘? 장미를 준다라고 해서 삼형식이고, 에게 을을의 패턴으로 이렇게 쓰면 나에게 장미를 주었다. 이렇게 쓰면 사형식 구조로 쓰게 되는 거예요. 즉, 같은 내용이지만 문장을 이런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저런 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는 동일하지만 문장의 구조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sent, 보내었어요. send의 과거형이죠. 자, 그러면 보내다라는 말도 그녀에게 책을 보내었다. 에게 을을 사형식이에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지, 그지? 그런데 그들은 보냈다. 무엇을? 책을. 누구에게? 그녀에게. 뒤에 첨가한 거야. 그래서 to허는 쓰나 안 쓰나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문장은 괜찮아. 그런데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전치사와 더불어서 쓰는 거죠. 이런 것은 삼형식이에요. 즉, 에게와 을을의 내용이 어떤 전치사에 의해서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순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그것은 문장의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거, 애초에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단어의 순서에 의해서 어순 배열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고 의미가 결정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순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가의 그 어순의 특징들을 총 5개로 이렇게 5가지 패턴으로 지금 영어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 구조로.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즉 어순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건 이건 구조적인 거야. 형식인 거야. 그런데 to미라는 거는 뭐 to허라든가 이런 것은 붙여준 거. 이 전치사의 힘을 이용해서 에게라는 의미를 넣어준 거거든. 그지? 원래 허는 그녀를이란 뜻이지만 to를 넣어줌으로 해서 그녀에게라는 의미가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즉 전치사를 이용해서 에게 부분을 넣어줄 수 있는데, 자, 그 에게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을 때, 자, 대부분은 이 to를 쓰면 됩니다. 대부분의 수요동사, 그 사형식 동사들은. 그런데 for를 쓰는 녀석이 있었으니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for. 여기서 보면
뭐 준다, 가르쳐준다, 써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써준다, 뭐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식인 거야.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그냥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사형식으로도 썼을 때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동사해준다의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언가를 보여준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준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보내준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럴 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to를 쓰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make, 만들다, 뭐뭐를 만들다, 삼형식 아닌가? 그러니까 삼형식으로 쓸 수 있어. 그런데 사형식으로 쓴 make는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삼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get이거든요. 얘는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get! 그것도 나중에 나올 거고요. 동사마다,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 쓰이는 것마다 뭔가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죠. 당연히. 어쨌든 make,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사준다, 누구에게 뭔가를 요리해준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갖다 주다의 의미입니다. 갖다 주다. 갖다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과 달라요. 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지만 갖다 주는 것은 가서 갖고 와서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찾아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찾아준다. 나에게 좋은 신랑감 좀 찾아주라. 뭐 이런 거요. 그 다음 고르다 아니야. 누구에게 무언가를 골라주다. 나에게 좋은 신랑감 좀 골라줘. 뭘 골라줘야 골라줘는 골라는 네가 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는 남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Will you marry me? 자, do는 뭐야? 하다잖아. 그런데 do가 사형식으로 쓰이는 경우에선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다, 뭐 호의를 베풀다 이럴 때 어떤 특정한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 있습니다. 요럴 때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이 모두 사형식으로 쓰인 이런 경우에는 삼형식으로 바꿀 때 for를 쓰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문장을 보고 얘기해. 제발 가르쳐 주어요. 나에게 영어를. 에게, 을을, 간직, 사형식이죠. 그런데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하면서 to me 하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삼형식인 거죠. to me 하고 그냥 부연적으로 다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들, 뭐 이런 류의 동사는 에게에 해당하는 거. 그냥 to. 뭐 직관적으로도 to 느낌이 오죠? 자, 그런데, 밑에 거 먼저 할게요. 그런데, 자, 나의 father이 사줬어. buy의 과거형이죠? 나를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를. 네. 그러면은, 나에게 카메라를 사줬다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에게, 을을 오케이, 간직, 사형식으로 쓴 거구나. 자, 그런데 이거를 아빠가 사주었어. 뭐를? 디카를, 디지털 카메라를 사줬어. 나한테 사준 거죠. 그랬을 때 뒤에 전치사를 이용해서 누구에게 사줬는지 내용을 첨가해서 부연해 주는데, 근데 이때까지는 에게의 의미로 to를 썼지만 얘는 뭐예요? for를 씁니다. 왜? 여기에 쓴 동사가 by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는 다 동사 때문이거든요. 얘 때문이야. 그러니까 by라는 동사를 쓰면 그 순간 여기에는 to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뭔가 위해서의 느낌이 들어가는 for를 써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for를 쓰는 녀석들, 그 동사들을 보면요. 느낌이 어떠냐면 조금은 노력이라든가 돈이 조금, 돈 또는 노력 같은 것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뭐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런 말어. 그런데 외울 때 이 위에 것들보다는 좀 야 만들어주는 거. 오, 노력이 많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돈 들어가. 야, 요리해주는 게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는데. 갖다 주는 거. 가서 갖고 와서 주는 건데 발견해주고 선택해주고 뭐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은 뭔가 상대방을 좀 위하는, 뭐 노력과 돈이 좀 들어가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이다 말이야.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물론 그런 느낌이 들지만 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오지 않는다. 그 뭐 노력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워주는데 MBC MBC 개판. 개판이야. 개판. 개판 쳐도 MBC 개판 쳐도 어떻게 해요? 포포. 됐지? 진짜 짱네. 개판을 쳐도 포포를 해준다니까. 아무튼 MBC 개판 쳐도 포포. 자,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그 암기 비법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요즘 좀 인기 있게 나오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다른 것 몰라도 make by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뭐 이거는 중1, 2여도 한 2학년이어도 알아야 되고, 요즘 쿡도 잘 나오고 get도 많이 나와요. get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 쿡까지 이거 좀 떠오르는 스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MBC get까지는 개판 쳐도는 뭐 좀 모른다 치더라도 요거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 비법으로 기억을 하려면은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의 과정이지만은 조금 더 넣어놨어요. 자, 그다음 오브가 있어. 오브는 언제 쓰나? 딱 하나입니다. ask, 물어보고 요청하는 거. inquire라는 동사는 잘 중학교 과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것도 똑같이 ask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요청하는 거. ask 물어보는 건데요. 물어볼 때는, 요청할 때는 to나 for가 아니라 o브를 쓴다라는 거죠. 자, 봅니다. 자, may I ask you a favor? ask, 요청하다. 그죠? 그런데 너에게 호의를 요청해도 되겠니? 라는 겁니다. 호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의 또는 작은 부탁 이런 거죠. 자, 큰 부탁이 아니라 작은 부탁입니다. 그죠? 나 100억 좀 빌려줘. 이런 거는 호의가 아니고, 문 좀 열어줘. 들어줘. 이런 거 호의죠. 어쨌든, 너에게 호의를 좀 요청해도 될까? 사용식으로 ask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명식 문장으로 바꾸면 요청해 무엇을? 호의를. 그런데 누구에게? 너에게 하면서 에게 부분을 넣어줘야 하는데 to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of. 이거는 of. 뭐야? 야, 호의를 요청하는데 of.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 of.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니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5분은 딱 한 개니까 외워주고 of. 뭐라고? 어이없었지, 그지? 연기야, 연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무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연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어쨌든 of고, to는 대부분의 수요동사 to 쓴다. for는 언제? MBC 개판 쳐도 뭔가 만들어주고 사주고 뭔가 노력이나 돈 요딴 것 좀 더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지금 4형식까지 살펴봤어요. 4형식까지. 자, 5형식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5형식 중에서 1형식에서부터 4형식까지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자,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 소녀가 보인다. 자, 보인다. 이거 시가 오감동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어는 형용사 보어. 아름다운 상태로 보인다. 오감형. 자, 그 레스토랑의 요리는 맛이 납니다. 어떻게요? 나쁘게. 자, 하게, 나쁘게, badly, truly. 그것이 우리가 오감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를 써요.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나의 개가 느껴. 어떻게? 행복한 상태로 느낀다. 내 개가 지금 기분이 좋다라고 내가 확신해 라는 거죠. 행복하다고 확신한다. 이런 건데, 자, feel, 느끼다. 뒤에 형용사. happily 쓰지 않아요. 부사 아닙니다. 자, 당신은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가요? Wow, it smells good.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좋게 냄새가 나요. 냄새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그것은 들린다. 어떻게? 좋게 들린다. 그러면 오감, 형용사 nicely 아니야 nice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5개의 오감 동사들 나왔어요. 형용사 보어를 써야 합니다. 부사 안 돼. 자, 전환이 바르지 않은 거. 자, 그는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단어가 하나면 부사라고 하지만 부연 설명해준 어떤 부사의 기능을 하는데 단어가 여러 개, 구구절절 많다. 그러면 우리가 구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는 또 우리 3강 가면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형식 위주. 자, 에게, 을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야. 자, 그는 가르칩니다. 영어를 사명식이죠. 에게에 해당하는 것은 전치사를 이용해서 포함해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서 바로 사명식이고요. 자, 타미는 보내줬어요. 나에게 편지를 사형식. 편지를 보냈다. 사명식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to me 되어주고. 자, 그들은 만들어줬어. 나에게 약간의 수프, 국물 만들어줬어. 자, 에게 을을 사형식. 자, 그런데 만들어줬어. 뭐를? 약간의 좀 수프, 국물 만들어주었어. 나에게, 자, 그런데 만들어줘.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 for를 써야죠. make, buy. 만들어주고, 사주고. 네, 노력 들어가, 돈 들어가, for 씁니다. 그죠? 자, 그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몇몇 박스들을 주었다. 에게, 을을. 자, 그는 줬어. 박스들을 나에게. 자, 사명식. 아빠가 샀어. 나에게 mp3 플레이어를 사줬다. 라는 거죠. 에게, 을을 사형식. 자, 그런데 사줬어. 무엇을? 이 플레이어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바로 사명식으로 쓴 거죠. 전치사를 이용해서 대상, 누구에게 줬는지를 설명하는데 사준다. 자, make, buy. 만들어주고 사주고 for를 써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녀는 요리를 했대요. 일본 음식을 요리를 했다. 그녀의 딸을, 자, 일본 음식을 요리를 해줬어. 누구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에게 라고 해서 to를 쓸까? 그런데 MBC, GAFAN, MBC, C 요리해 주는 거. 네, 누구를 위해서 요리해 준다. for를 써야 해요. 자, 메리는 요청했습니다. Mark her with the assignment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B에 들어갈 말은 help 정도 들어가 주는데 요청했다. 마크에게 뭐 해달라고? 그녀를 도와달라고. 그녀의 숙제와 더불어서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청했어. 마크를 대상으로 뭐 해달라고? 목적격 보어가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오형식 맛보기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자, 요청을 하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언가를 하고 에게 을을의 어순이라면 사형식이지만 얘는 마크에게 뭐 해달라고 뭐뭐 해달라고 라는 부분 요 부분이 들어가면 마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뭐뭐 해달라고 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말이 들어가는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오형식 그럽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형식 나올 건데 그래도 지금 미리 이런 거 배울 거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자, ask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쓰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녀를 도와줘. 뭐와 함께? The assignment, 과제와 더불어. 그래서 그녀가 그 과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마크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보여줬어요 하고 나오죠. 그 그림들, 그 사진들 그래요. 자, 근데 사진들이긴 사진들인데 무슨 사진이냐? 내가 had taken, 찍었었다 그래요. 무엇을? 그 사진들을.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찍었던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결혼식장에서 찍었었던 그 사진들을 보여줬다. 그래.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사진들을 보여줬다. 에게 부분으로 들어가 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 그냥 Greg 그대로 놔줘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for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요거 5형식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전치사 없이 바로 Greg 써주는 거죠. 되죠? 자, 몇 형식인지 구분하랍니다. 자, 그 숙녀는 turned, 돌았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pale, 창백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소식에 창백하게 변하였습니다. 이 형식이죠. 우리가 뭐뭐 하게 변하다. 우리가 이 형식으로 여기에 이다, 비동사, 오감동사 이 형식, 그리고 상태 변화 동사 이 형식이죠. 자, 이 커피 머신은 doesn't work,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well, 잘, 이건 부사예요. 그래서 작동을 잘 안 해. 좀 약간 삐걱거리고 막 그래. 뭐 이런 얘기죠. 이 형식이죠. 주어 동사만으로. 나는 설명했습니다. 그 상황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형식이죠. 자, 그는 비밀스럽게 부사로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handed me, hand는 동사로 쓰면 건네주다야. 그래서 나에게 the envelope, 그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4형식이에요. 자, 에게 을룰이고요. 자, 봉투긴 봉투인데 무슨 봉투냐면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봉투 하면서 봉투를 뒤에서 수식하는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자, 제시카는요, seems, 보입니다. 매우 fashionably these days. 자, 뭐뭐인 듯 보인다. 요 동사는 뭐뭐인 듯 싶다. 형용사 보호를 쓰게 되어 있어요. fashionably 형용사 부사 쓰면 되죠. fashionable, seem 형용사 뭐뭐인 듯 싶다. 뭐뭐인 듯 보인다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자, 접속사 대신 생략도 했겠죠. 자, 그가 보인다. 너의 아빠처럼 보인다. look 뒤에 형용사를 쓰지만 그래야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 해 보이다지만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온다면 뭐뭐처럼 보인다. 바로 처럼에 해당하는 like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he looks like your father라고 해야죠. 자, 친절한 남자가 보여줬어요. 나에게 길을 이렇게 써야죠. me the way라고 해야죠. to가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자, 그녀는 다음 달에 그와 결혼할 거야. 자, 그러면은 mary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즉 전치사 없고 바로 목적어로 쓰는 녀석이에요. 기억해야죠. 자, 우리는요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물어보다.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그래요. 그래서 에게, 을을 4형식이죠. 자, 그러면 4형식을 지금 3형식으로 바꿀 건데 자, 우리는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개인적인 질문들을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에게에 해당하는 말을 무엇을 쓸 것인가? 여기에 물어보다이기 때문에 오브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ask인 경우에 이 오브를 쓰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올드하다고나 할까? 격식? 뭐 이런 거 좀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할 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을 위한 좀 문법스럽지만 그렇지만 ask인 경우에 이제 오브를 써야 한다. 이게 이제 학교 문법의 정석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영어로 쓸 때에는 이런 형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이런 문장으로 쓰는 거지.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아. 이상해. 잘 안 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의 문장이거나 좀 그러면은 뭐 되게 막 격식을 차리거나 그럴 때는 뭐 간혹 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대화할 때 쓴다든가 이럴 때는 그렇게 잘 쓰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쓰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ask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자, 그다음 내 친구가 빌려줬다. 랜드의 과거형이죠. 자, 그녀의 숄을 나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숄을, 어깨에 두르는 숄. 그러면 3형식이죠. 나에게라는 말은 부연 설명으로 넣어준 거고 어저께라는 말도 그냥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빌려주었어. 나에게 바로 간접 목적어.
무엇을? 그녀의 쇼를 직접 목적어. 요렇게 되는 거죠. 사용식으로 바꾼 겁니다. 자, 나는 샀어. 나의 엄마 새로운 레시피북, 새로운 요리책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엄마에게 새로운 요리책을 사드렸다. 사용식이야. 사용식으로 바꾸면 레시피북을 샀어. 누구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여기에서 to가 아니라 for. 왜냐면 사준다. make, buy는 for.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문장 완성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메일을 하다, 이메일 보내다 라는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메일 했어. 이메일로 보냈어. 뭐를? 그 주소들의 목록을 보냈어. 누구에게? 너에게. 이렇게 지금 배열한 거고요. 자,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attended, 참석해서 무엇을? The funeral, 장례식. 누구의 장례식이냐면 그 소방관의 장례식을 참석했다. 보통 어디에 참석하다. 전치사 같은 거 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로 목적어를 바로 쓰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어떤 동사에는 전치사를 쓰고 뭐 아니고 뭐 이런 동사 할 때는 뭐 이래라, 저런 동사 할 때는 막 저래라 되게 많잖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왜 우라는 거야? 띠로리 결론이 그거야. 즉 이 동사는 이렇게 쓰고 저 동사는 저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사들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거, 이게 단어 실력이긴 하지만 그냥 단어의 뜻만 알고 있는 것은 진정한 실력이 아닙니다. attend라는 동사를 뜻을 알았다. 그랬을 때 이 attend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를 쓰지 않고 어디를 참석하다, 바로 목적어를 쓰는 그런 동사다 라고까지 그 동사의 쓰임, 그 문장 구조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용법까지도 알고 있어야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를 딸랑 하나 안다고 해서 정말 단어 실력이 아니라 그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의 구조까지 알 수 있어야, 즉 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에는 단순히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OX 퀴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맞냐 틀리냐. 자, 그는 지금 교실이다. 교실 안에 있다라고 해야죠. 이거 틀렸네요. in을 써줘야겠네요. 그죠? 자, 꽃들이 bloom, 핀다. 그리고 예쁜 새들이 노래한다. 일형식과 일형식 문장으로 쓴 거죠. 네, 잘 썼고요. 자, 이상한 남자가 보여요. 자, 뭐 해 보이냐면 나빠 보여요. 자, 그랬을 때 보인다, 오시가. 오감형, bad로 형용사로 써야죠. 네, 그래서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날씨는요, got, 되었다. 이 ge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become의 의미, 뭐뭐하게 되다의 의미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이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 보어를 써서 뭐뭐하게 변하다. 날씨가 추워졌다. 즉 되다, 뭐뭐해지다 이런 얘기죠. 자, 요즘이라는 건 부사 표현, 수식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네, get은 이런 의미로 쓸 땐 이렇게, 저런 의미로 쓸 땐 저렇게. 결국 단어의 실력, 동사에 대한 어떤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형식이라는 거는 결국 영어 문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지금 한 번에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모르죠. 그죠? 이런 동사는 이렇게 쓰고 이런 동사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뭐 문장을 좀 많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형식을 좀 접해야 이해가 되지. 사실 영문법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은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구조는 오늘은 이제 영어 문장의 어떤 형식,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런 게 있다라는 것으로 어떤 골격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동사가 나온다면 그건 또 그때마다 계속 우리가 동사를 새롭게 공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영어에 있는 모든 문장을 내가 다 오늘로써 이해 불가능하지. 그지? 동사를 또 새로운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 walls have ears. 벽들이 가지고 있어. 뭐를? 귀를. 자, 이거는 네, 벽에도 귀가 있는 거. 낱말은 누가 듣고 뭐 반말은 뭐가 듣지? 귀가 듣나? 아무튼
속담이죠. 자, 우리는 will discuss, 논의할 것입니다. 조동사와 동사까지 한꺼번에 동사 덩어리고 about 쓰지 않아요. 그 이슈, 그 문제를 나중에, 이건 수식어 표현으로 들어간 거고요. 삼형식입니다. 그러면 discuss도 역시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한국말로 생각하면 about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외워야 되죠. discuss는 삼형식으로 쓰는, 즉 목적어가 바로 오는 녀석입니다. 그 이슈를 논의할 것이다. 자, may I ask a favor of you 인 거죠. 우리가 ask일 때 이 of를 쓰는 거 현대 영어에서 그렇게 잘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may I ask a favor of you 이거는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거의 요 문장에만 거의 of를 쓴다 뭐 이럴 정도로 ask인 경우에는 이런 전치사 of를 써서 쓰는 패턴으로는 현대 영어에서 잘 쓰진 않지만 요 문장만큼은 진짜 잘 쓰입니다. 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떤 수화처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to 아니에요. of죠. 자, 그의 father이 샀어. 그의 딸에게 새로운 pillow. 네, 저기 베개죠. 그래서 에게 을을 사형식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강의로서 형식에 대한 거 1형식에서부터 4형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5형식의 마지막 형식인 5형식하고 형식에 대한 거, 개괄적인 거 다시 마무리 다음 시간에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 네, 첫 강의여서 앞부분에서 뭔가 좀 인트로로 소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개괄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강의 조금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길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복습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